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헬로 시니어 채널은 실화적 사연을 바탕과 시니어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을 챙기시고 좋은 건강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경험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74세 윤복자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거든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뒤척이시면서 거의 못 주무세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아침까지 그냥 앉아 계세요. 할머니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잠이 안 와요.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고 남편 생각도 나고 겨우 잠들어도 2시간만 자면 깨어요. 그럼 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그냥 멍하니 있어요. 할머니는 남편을 2년 전에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불면증이 시작됐대요. 밤이 되면 무서워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잠들면 안 깰까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수면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엉망이었어요. 밤 12시나 1시에 자려고 누우시는데 낮에 2시나 3시 소파에서 주무시고 저녁 7시쯤에도 1시간 정도 더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침실에서는 계속 TV를 켜놓고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일단 밤 11시 전에 침대에 누워보세요. 그리고 낮잠은 30분만 주무시고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뭐가 달라질까요? 어차피 잠이 안 오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할머니,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밤 11시 전에 누우시면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런데 너무 늦게 자려고 하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11시에 누우셔도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격려해드렸어요. 할머니, 잠이 안 와도 그냥 누워 계세요. 눈만 감고 계셔도 몸이 쉬어요. 2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직 완전히 잠들지는 못하지만 11시에 누우면 몸이 편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낮잠을 30분만 자니까 밤에 조금 더 졸려요. 한 달 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선생님, 어제는 11시 30분에 잠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깨고 새벽 5시까지 잤어요. 이렇게 깊게 잔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도 맑아졌거든요. 선생님, 매일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요. 7시간씩 푹 자니까 낮에도 힘이 나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10년 만에 친구 전화번호를 외워서 걸었어요. 지금 할머니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계세요. 잠을 잘 자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8세 박순희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서 TV를 보시다가 소파에서 2시간씩 주무시는 거예요. 저녁 8시쯤 되면 너무 졸려서 소파에서 잠시만 누우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자버려요. 그러고 나서 밤에 침대에 가면 잠이 안 와요. 할머니께는 낮잠의 중요성을 설명해드렸어요. 할머니, 저녁에 자는 건 낮잠이 아니라 저녁잠이에요. 그러면 밤에 진짜 잠잘 시간에 잠이 안 와요. 낮 2시쯤에 30분만 주무시고 저녁에는 절대 안 주무셔야 해요. 그런데 너무 졸린데 어떻게 참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거시는 게 어떨까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졸음이 달아나요. 할머니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저녁에 졸린데 참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견디시니까 변화가 시작됐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저녁에 안 자니까 밤 11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려와요. 그리고 한 번 자면 아침까지 깊게 자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수면 패턴을 갖게 되셨어요. 낮 2시에 30분만 자고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잔 게 10년 만이에요. 81세 최영길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손자가 사준 스마트폰으로 밤에 유튜브를 봐요.
재미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보게 돼요. 할아버지께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잠 호르몬을 방해해요.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가져가지 마세요. 그런데 심심한데 뭘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시더라고요. 책을 읽으시거나 일기를 쓰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조용한 음악을 들으셔도 좋아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스마트폰 생각이 나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스마트폰을 안 보니까 10시 30분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려와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생겼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셨어요. 이제 스마트폰은 오후 6시까지만 봐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써요. 그러니까 밤에 푹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79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침실 온도 때문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겨울이라 보일러를 틀어놓고 자는데 너무 더워서 이불을 계속 차고 덮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립선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맞춰보시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조금 서늘한 게 오히려 잠에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스마트폰을 절대 보지 마시라고 당부드렸어요. 처음엔 춥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신기해요. 선생님, 침실이 서늘하니까 오히려 이불 속이 포근하고 잠이 더 잘 와요. 그리고 화장실 다녀와서 스마트폰 안 보니까 금방 다시 잠들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화장실은 여전히 가지만 다녀와서 5분 안에 다시 잠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76세 이정순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할머니의 수면 패턴이었거든요. 선생님, 어머니가 밤낮이 바뀌었어요. 낮에는 계속 주무시고 밤에는 돌아다니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의 상태를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낮에 5시간에서 6시간씩 주무시고 밤에는 거의 잠을 안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수면 부족 때문에 치매 증상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7시간 이상의 숙면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드렸어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돼요.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이때 제거되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의 수면 환경을 완전히 바꿨어요. 낮에는 절대 주무시지 못하게 하고 밤 11시에는 모든 불을 끄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침실 온도도 18도로 맞추고 TV나 스마트폰도 모두 치웠어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밤에 계속 일어나려고 하시고 낮에도 졸음을 참느라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드렸어요. 3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밤에 7시간씩 주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낮에 깨어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지 기능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2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일을 기억하시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화도 훨씬 더 잘하시게 됐어요. 가족들의 말씀이었어요.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할머니의 점수가 5점이나 올랐어요. 잠을 잘 자니까 뇌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82세 장영희 할머니는 또 다른 케이스였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누군가 들어올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소파에서 자요. 할머니께는 안전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문단속을 확실히 하시고 침실에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혼자 침실에서 자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처음엔 침실 문을 열어두시고 복도 등을 켜두세요. 점점 익숙해지시면 문을 닫고 주무시면 돼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밤에 자꾸 깨서 주변을 확인하시고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셨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시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2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침실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내 방에서 자니까 편하네요. 그리고 7시간씩 푹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요. 밤에 77세 정철호 할아버지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셨어요. 밤에 숨이 자꾸 막혀서 깨요. 아내가 제 콧꼬리가 너무 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께는 옆으로 누워서 자시라고 권했어요. 할아버지, 똑바로 누우면 혀가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훨씬 숨쉬기 편해져요. 그리고 체중 감량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목 주변의 지방이 기도를 압박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살을 빼셔도 수면무호흡증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3개월 후 할아버지는 10kg을 감량하셨고 수면무호흡증도 많이 개선됐어요. 이제 밤에 숨이 막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내도 제 콧꼬리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80세 최순자 할머니는 약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여러 개 먹는데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와요. 할머니의 복용 약물을 점검해 보니 이뇨제를 저녁에 드시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뇨제는 아침에 드세요. 저녁에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약물도 있었거든요. 이 약은 오후 2시 이전에 드시고 저녁에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정한 후 2주 만에 할머니의 수면이 크게 개선됐어요. 신기해요, 선생님. 약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잠도 훨씬 잘 와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처음엔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 어차피 늙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작은 변화로 수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7시간 이상의 숙면은 정말 중요해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이 제거돼요.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이때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훨씬 낮아요. 또한 면역력도 강화되고 우울감도 줄어들어요. 낮잠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30분 이내로 제한하셔야 밤잠에 방해가 안 돼요. 특히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저녁에 졸리시더라도 꾹 참으시고 가벼운 활동을 하시면서 밤까지 기다리세요. 밤 11시 이전에 자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11시 이후에 자려고 하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정말 멀리 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안 와요. 대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침실 온도도 정말 중요해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자꾸 깨게 돼요. 조금 서늘한 게 오히려 깊은 잠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좋은 잠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차나 커피는 피하세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시고 너무 배부르게 드시지 마세요. 오후 9시부터는 조명을 조금씩 어둡게 하세요. 우리 몸이 밤이 왔다는 신호를 받아야 멜라토닌이 나와요. 10시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모두 끄시고 침실로 가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11시가 되면 불을 모두 끄고 침대에 누우세요. 처음엔 잠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한 상상을 하시거나 깊게 숨을 쉬세요. 절대 시계를 보시면서 지금 몇 시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만약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세요. 그리고 조용한 활동을 하시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실로 가세요. 이걸 반복하시면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학습하게 돼요.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을 못 잤어도 늦잠은 자지 마시고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세요. 그래야 생체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낮에는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밤에 잠들기 쉬워져요.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그리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윤복자 할머니처럼 11시에 자기, 박순희 할머니처럼 낮잠 줄이기, 최영길 할아버지처럼 스마트폰 멀리하기, 김만수 할아버지처럼 침실 온도 맞추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2, 3주만 꾸준히 하시면 수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강해져요. 건강한 노후는 좋은 잠에서 시작돼요. 수면은 우리 몸의 재충전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특히 치매 예방에는 숙면이 필수예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억이 저장돼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11시에 주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잠이 보약입니다. 좋은 잠이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깊고 편안한 잠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